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입니다.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희입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네. 저희 그 아파트 박사 TV가 지금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재국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일기 신도시라는 어떤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 어떤 상황과 네. 일기 신도시의 어떤 특별법으로 인한 개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 대한민국이 앞에 붙으니까 네. 상당히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그냥 뭐 부동산 전문가 정도까지는 제가 조금 숙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에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그쵸. 큰 그렇죠. 그림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네. 일단 소개가 아주 멋져서 제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일단 최근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일기 신도시의 어떤 그 부동산의 어떤 가격, 즉 아파트의 가격과 서울의 어떤 아파트의 가격의 격차가 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쵸. 자꾸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 즉 예전에 일기 신도시가 태동해서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을 때는 서울의 집값과 일기 신도시의 근데 분당, 일산, 병천, 3번 중동 신도시 집값하고 격차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서울은 변신했는데 일기 신도시는 한 30년 동안 이렇게 좀 약간씩 그렇죠. 노후화가 되면서 변화 시점을 조금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젊은 MZ 세대들이 어떤 그 집을 구할 때 또 신혼의 어떤 보금자리를 얻을 때 혹은 또 내 집을 살 때 조금 예전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일기 신도시의 집값의 양극화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좀 대한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동산 시장 또 아파트 가격의 특징적인 요소 혹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MZ 세대 언급을 하셨는데 MZ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오, 네, MZ 세대가 나와 있고 자 부동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파주를 살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이랑 좀 교통편도 가깝고 좀 한적한 그런 파주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요. 지금 혹시 우리 한 대표님은 지금 어디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죠? 서울 네. 여기는 이렇게 지금 합정 스튜디오죠. 저 합정시죠. 네. 네, 이렇게 아까 한적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파주랑 서울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가까워요. 가깝고도 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로 타면 금방입니다. 네, 제가 잠시만요. 제가 좀 뭐가 맞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정확한 거는 일기 신도시가 주거 환경이 많이 노후된 상태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저희 중동의 신도시 그 우리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좀 들어봐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배관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또 이렇게 벌어지는 또 집값 문제. 사실은 그 제가 처음 이제 아파트 박사 TV를 촬영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비싼 소비재 중에 하나가 그 주택이고 의식주 중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또 공동주택이지만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투자의 대상으로 많이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제가 이제 또 소비자하고 박사를 그렇죠. 받았는데 예, 소비자 쪽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렇죠. 요 전 정권 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라고 해서 집이 없으신 분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죠. 특히 MZ 세대들이 집을 못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던 거고. 그리고 하지만 집이 있었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집이 있었던 분들은 집값이 또 이제 올라가니까 또 네. 소비를 많이 했나요? 아니 좋아했죠. 좋아하면서 내심 티는 못 내고 내심 좋아하는 소비도. 네 우리 PD님들 앞에 계시는데 그렇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집값이 요즘 어떻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이 없었던 분들은 내심 쾌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라고 하지만 집이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예, 하루하루 갑자기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집 시세가 떨어지니까 어디서 말도 못하고 굉장히 예, 기분이 우울한 어떤 그렇죠. 이런 예.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민감해요. 이 집값과 어떤 이런 그렇죠. 심리하고. 예.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일기 신도시와 또 기존의 어떤 서울에 있는 집값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똑같은 원리로 일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사는 주거 환경의 어떤 그런 환경도 안 좋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한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신도시가 아주 한적한 것도 있고요. 또 사실 삶의 질 높은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서울에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서울에 거주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 더 높아지는 이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나. 특히 예전에 베이비모 세대 같은 경우는 외벌이였기 때문에 직장에서 거주하는 곳이 좀 멀어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최근에 MZ 세대들은 맞벌이 부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장하고의 거주하는 곳이 되게 가까운 것들을 상당히 선호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기 신도시와 서울의 집값들이 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요소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 신도시 개발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공약으로도 내세우셨죠. 예, 그리고 그 경기도 지사가 되신 모든 분들, 그 출마하셨던 후보분들도 공통적으로 일기 신도시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법에 대한 그 큰 틀만 잡혔지 네,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뭐 네. 분당 집값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그쵸.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한껏 기대값이 높았다가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대가 높으면 뭐 또 그다음 실망도 실망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갑자기 이제 막 좋아질 줄 알았고, 곧 몇 년 후에 새 아파트에 내가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막상 또 이렇게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세부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또 이런 거 보면서 갑자기 또 실망 매물도 나오면서 그렇죠. 집값들이 좀 많이 빠졌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 그렇죠. 특별법에 따라 로드맵을 좀 맞습니다. 설정해 줘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좀 추진이 잘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5개 그 시의 이 시장님들이시죠.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들께서 그 주민들과 일기 신도시 주민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불안감이 주민 참여가 꼭 굉장히- 네,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밑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예. 불안감이 굉장히 또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30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 한 채 얻어서 이제 연금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시는 또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주민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이 특별법이 생겨서 개발이 되면 나는 지금 여기서 아직은 좀 불편해도 살기 좋고 나는 이게 편한데 내가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또 분담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이 아마도 그렇죠? 있을 것으로 추정이 예.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여유 자금이 없는데 이건 어떡하지? 또 요즘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 불안감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건축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부동산 전문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또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장님이시나 많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우리 아파트 박사 TV가 그런 거를 또 해소시켜주는 또 그런 채널로서 활용이 되면 너무 좋죠. 좋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정희 대표님, 예, 카페 오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부담감이 너무 심해요.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거에 대한 거가 어떤 건지 좀 피부로 느끼고 있으시죠? 생각보다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좀 대출을 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금리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그것도 너무 힘들었고 네. 조금 있다가 다른 내용을 하게 되긴 하겠지만 저는 원래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그렇죠. 우리가 또 좋은 또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되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슈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음 편에서
또 요즘에 네. 보니까 굉장히 토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절단 신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이렇게 요 대목에서 보여주는. 궁금한 게 있어. 요 대목에서 하나 더 말씀하시면. 하나 더 하실까요? 예. 네. 근데 그냥 금리 얘기했으니까요. 네. 아까 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또 전망도 얘기하셨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금리가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그렇죠, 맞아요. 지금 뭐 내릴까요, 오를까요? 일단은 미국은 올린다는 그 이야기가 0.25 정도 더 있습니다. 불안할 수 예, 있겠죠. 예, 상금은 예. 최소한 0.5가 오르게 되면 아마도 25 정도에서 멈추지 그쵸.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네, 0.5까지 중요한 오르기는 좀 포인트. 부담스럽고요. 네. 현재 3.5%의 한국의 기준금리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한다면 좀 부동산 시장은 조금 좀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네. 마지막 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것도 한번 코너를 한번 집중 조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일기 신도시 과연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놓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이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